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종교 자유는 인권의 기반이자 풍요의 원천이라고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종교 박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정보 유입과 공개적인 개선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타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종교자유회의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에 대한 결의는 미국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이유로 종교 자유 보호에 전념하고 국내외 종교 자유 신장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when countries promote religious freedom and protect religious minorities, democracy is more stable. Communiti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equitably and prosper.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are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nd overall quality of life improves.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연설에 참여해 종교 자유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며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들의 종교 박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is. We know that when governments want to oppress, this is where they begin, behind the walls of prisons and persecuted before our very eyes in places like China, Iran, Cuba, North Korea.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국민이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잃으면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며 위구르족 대량 학살 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데니얼 레이들 국무부 종교자유국장은 악성 행위자들이 신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무기화해 종교 박해를 위한 압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abuse of technology to restrict religious freedom and to subject individuals to harassment, discrimination, arrest, and violence on account of their most deeply held beliefs.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를 무기화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inally, North Korea is a perfect example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so significantly limited by the government. If people have access to a radio, for example, if they're found listening to a Korean drama or even have a Bible, they can have 3 generations of their family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hich are believed to hold between 80,000 to 120,000 individuals today.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창의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연설에 참여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종교 자유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와 세계 인권 선언이 강조하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중국과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최대 47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영국과 러시아 민간 연구소의 공동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물질은 영변과 평양 인근에서 생산되며 특히 영변 지역의 핵물질 생산량은 80%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 CNESS는 14일 공개한 한반도 내 북한의 전략적 역량과 안보, 앞을 내다보기란 제목의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가 최소 13개에서 최대 47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과 기존 핵실험에서 사용한 핵물질의 양과 공정 손실률 등을 토대로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18에서 30kg의 플루토늄과 영변과 평양 인근 천리마 지역에서 생산되는 180에서 810kg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1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각각 4kg과 20kg으로 계산해 플루토늄용 핵탄두는 4개에서 7개, 고농축 우라늄용 핵탄두를 9개에서 40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물질은 80%가 영변에서 만들어진다며 북한 핵활동이 영변 핵시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Closing down Yongbyon would stop further thermonuclear development if North Korea can't produce
plutonium, and if they can't produce tritium. So there is value in shutting down Yongbyon.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6차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를 발사했던 2016년 당시 성공률은 45%였지만 2017년에는 20차례 이뤄진 9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률이 75%가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핵 협상의 해결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란 핵 합의의 경험을 활용해 양자는 물론 다자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것은 실무회담 단계에서 북한 협상단이 실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1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 협상 상대로 알려졌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아닌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 휘하팀이 대미 협상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성명에서 밝힌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지점 합의를 위해 경제 협력 등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했었다며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조약 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당시 북한 협상팀은 핵심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또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UN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도달에는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보좌진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다시 마주 앉아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립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협력, 구호 조치 등을 통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가 중동 지역에서 이란 등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영국 옥스퍼드대 북한 전문가인 세뮤얼 라마니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14일 미국 동서센터와 전미 북한위원회 NCNK가 공동 주관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과 무기 거래를 하는데 시리아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핵심적 부품을 이란에 이전했고 예멘 후티 반군은 화성 6호로 불리는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시리아의 무기 중개업자가 리비아와 수단에 북한산 소형 무기 등을 공급하려는 정황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마니 박사는 이어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던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안보 분야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지만 시리아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는 북한을 좋은 거래 상대로 여겨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동맹의 힘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며 미국은 동맹과 협의를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동맹국의 결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동맹의 힘은 일방적 결정이 아닌 상호간 협력에서 나오는 만큼 미국은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8월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축소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준비태세와 능력 확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맹과의 훈련체제 조율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다시 구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3일 그리피스 씨에 대한 보석 조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그리피스 씨의 법원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동결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재판부에 밝혔으며 특히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약 100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법원은 당초 그리피스 씨에 대한 구치소 수감 대신 자택에 머무는 것을 허가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었습니다. 검찰은 공판을 앞둔 그리피스 씨의 이런 행위는 그의 도주 위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다시 구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